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포고령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겠다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단한다는 이제 극단적인 그 언어, 그리고 이제 계엄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는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현재 난 전임자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포고령 사항,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노동기본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 항목은 노동자들을 잠재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사망,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포갑적인 언론가는 고스란히 포고령에 반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고령에서 처단하고자 했던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적으로 삼은 그 마지막 대상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범위 내에서 싸우는 것을 사회 혼란 세력으로 매도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 대통령의 인식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이었던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는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습니다. 어제 계엄령, 계엄사령관 포고령 보셨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조합원들 다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된 입틀막 사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날리면 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최혜병 사망조사 의학과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됐던 여러 사건을 보도했던 비판 언론. 제가 볼 때는 계엄 포고령을 내린 그 수장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부러 집어넣은 항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힌 의료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의료개혁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저 젊은 의사들을 정말로 뭔가 악의 축으로 보고 있구나. 그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막 외쳐대는 그 실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 정말 그 극우 유튜버가 이제 주입한 망상에 빠져 있는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그 적대 세력이란 젊은 의사들을 동일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지금 본인이 진행하시려는 여러 정책과 상황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배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던지신 것 같은데.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예, 목소리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쪽도 쌩쌩하네요. 예, 뭐 방송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쌩쌩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어디에 계신지를 당연히 말씀 주실 수는 없고 뭐 안전한 데 있죠? 저 멀리 와 있습니다. 예, 멀리 가셨습니까? 예. 아, 저 멀리 와 있어요. 예.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전원을 주셨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은 밤새 달려서 저 멀리 와 있어요. 아, 근데 체포조가 와 있었는데 어떻게 용케 이렇게 들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나 보군요. 제가 눈치가 개 빨라요.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 시뮬레이션 해둔 게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은 비밀로 해두겠고. 예, 뭐 비밀 통로가 있나 보군요. 뭐 집에. 도피에 숙달돼 있습니다. 네. 도피에 숙달돼 있어서 제가 빠져나간지 몰랐어요. 예. 뭐 그럼 언제 뭐 돌아옵니까? 일단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와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려요. 뭐 이 핑계로 뭐 약간 뭐 휴가를 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국 금지돼 있다니까. 예, 아이, 농담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농담할 상황은 아닌데, 예, 김어준 공장장 말고도 사실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 2024년에, 예,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좀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뉴스타파 기자들하고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이렇게 대피했다는 소식은 제가 SNS에서 봤는데, 네. 그분도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밤새 달려가지고 저 멀리 갔어요. 예, 잘하셨네요. 예. 찾기 어려워요. 예.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생방송이니까, 예, 청취자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고, 예. 그리고 저희 그 방송국 주변에도 혹시 그 새벽 방송을 보셨습니까? 제가 진행했던 방송을? 저 멀리 달려가는 동안 봤죠. 예. 지금도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국 앞에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참 제가 긴장하지 않는 척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 세대가 왔죠. 아, 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예. 차 세대가 왔어요. 세대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 안 왔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매체는 안 가고 유독 여기 충정로에만 이곳만 와서 참 그것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저희 방송을 보시나 봐요. 아, 그렇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네, 가까이서 두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잡아와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저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요 말씀 한번 물어보고 좀 마무리하죠. 지금 저희가 뭐 유시민 작가도 새벽에 전화 연결하고 우상호 전 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가? 뭐 어떻게 가설입니다만 어떻게 좀 추정을 하십니까? 그 전문용어 미친 거죠. 우리 대통령이 오랜 시간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제가 예. 대통령이 구성한 가상현실이 있어요. 예.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본인이 지금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단을 하신 거고요. 구국의 결단. 혼자서. 아니 그럼 뭐 치밀하게 준비라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 내에 190명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허리에 해당되는 군인들, 허리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기대만큼 일사불란하지 않았고 움직여주지 않았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기대만큼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그 영상들 보면은 현장에 나온 군인들도 사실 군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상황 다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와 있던 군인들의 망설임도 큰 몫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분들도 다 정상적인 교육받고 안 미친 분들이거든요. 안 미친 분들이 미친 명령을 받았으니까 네, 그 망설임 사이에 의원들이 엄청나게 신속하게 행동했고 네. 그리고 마침 오늘이 표결이잖아요. 예. 제1을 하는 날이라 대부분이 아마 서울에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점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으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 제작진이 이제 마무리하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 먼 곳 어딘진 모르겠으나 그 먼 곳에서 잘 몸 관리하시고 예 조속히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혹은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도 알겠습니다. 저도 예. 저희가 그 새벽에 사실은 국회 현장 그 충돌 현장에 있는 보좌관도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서 그런 어떤 미묘한 분위기, 애매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새벽 방송으로 다 전했는데 그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